1번 문제에서는 공기저항 무시할 거고요. 공기저항 무시하면서 여기에 전동기 있어가지고 물체들이 전동기에서 쭉 연결된 줄, 물체 또 줄, 그 밑에 지면까지는 1m 거리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체들 간에 바닥부터 꼭대기, 지면부터 바닥면까지의 거리로 알려줬기 때문에 물체의 높이는 지금 수직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각각의 ABC 물체가 질량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냥 11kg으로 다 공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M이라고 놓고 나중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요.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 쓸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정지 상태에서 물체들을 가만히 놓고 전동기는 줄을 연결했는데 밀 수는 없습니다. 전동기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줄을 밀었더니 A 물체 밑으로 밀리고 이런 힘 받을 수 없으니까 전동기는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아마 힘을 가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런 힘이 장력으로 걸릴 거고 그 힘이 요 줄에 걸릴 거다. 나머지 줄에 걸리는 장력은 그때그때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는데, 그래서 전동기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줄을 매달고 이렇게 당기려는 쪽으로 힘을 가한다, 감기려고 한다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물체들이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 힘을 가할 뿐인 거지 물체들의 운동, 가속도 방향은 서로 다르거나 계속 정제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서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답안에서는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있을 때 잠깐 얘기하면은 물체들이 정지해 있다 하고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 요거는 의미가 다르죠. 정지해 있다 뭐예요? 속도가 0이라는 얘기고,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 속도가 0이면서 가속도도 0이라는 얘기죠. 속도가 0이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물체가 예를 들어서 등가속도 운동을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가속도 저쪽 방향,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가속도는 계속 저쪽 방향, 어이고 하면서 이제 일수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정지했다라고 할 때, 요때에 대해서는 요건 맞는데 요건 아니잖아. 진동 운동한 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체가 표현을 할 때 물체는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다,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므로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는 0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정지 상황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안 써줘야지, 이 친구가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풀고 있구나 라는 것들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 모호하게 쓰면은 이걸 맞다고 해줘야 되나 라고 하기에는 채점자들은 엄격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쓴 사람한테 고득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충 써가지고 뭐라도 얻어 걸리란 얘기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안은 피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줄에 지금 F 크기의 장력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얘들에 대해서는 좀 땡긴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란 법이 있나 싶기 때문에, 요거는 최초에는 F라는 힘이 전체 3M짜리 질량을 가지는 물체에 대해서 위로 가해지고 있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당연히 그 전체적인 물체들은 아래로 3mg의 중력도 받고 있을 겁니다. 최초 상황. 그런데 물체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 치면은,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내려갈 겁니다. 내려간다 치면은 맨 밑에 있는 C 물체가 바닥에 닿을 거야. 그 다음에 튕겨 올라서 B를 이렇게 뚝 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바닥면 또는 서로 간에 지면 충돌이 있으면 그 순간 튕겨나가는 것 없이 적당한 속도 상태에서 바로 찰싹 붙어버리는, 말하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쭉 내려가다가 세물체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1m 내려간 거죠. 1m 내려간 순간이 됐는데 밑에 물체가 서버리니까 얘들은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럴 때 BC를 연결하는 줄은 이제 느슨해질 거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느슨해진 줄 C는 정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무시하고 2m짜리 물체가
적정한 속도가 지금은 된 다음에 0m/s부터 이렇게 됐던 거를 적절한 속도가 된 다음에 위로 또 F 힘은 받으면서 요거 이제 무시해도 되니까 내려간 다음에는 요 정도에서는 위로 F는 계속 일정하게 가해지면서 EMG라는 중력을 받는 상황이다. 질량도 바뀌고 아랫방향 중력도 바뀌었네요.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림 잠깐만 그릴까요? C는 진작에 바닥에 붙어 있었고 위에 두 물체가 이제 이렇게 여기 줄 느슨해진 상태로 가다 보면 1m 더 가면 B가 C와 충돌하면서 튕겨나가지 않고 바로 붙어서 바로 정지해버린다면은 A는 그때부터는 요 A, B 연결한 줄 느슨해지니까 M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F 힘을 받으면서 나름 또 중력만 mg 받으면서 그 마지막 가속도로 추가적으로 더 가다가 충돌을 한다면 멈출 거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충돌하는 순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그 B는 C하고 충돌한 후 완전히 멈춰 있고 줄이 연결되어 있지만 좀 느슨한 상태로 A가 가다 보니까 이때는 꽝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m를 더 가면서 이런 가속도 힘 받으면서 가속도 상태로 가면서 여기서 딱 사뿐하게 0m/s가 되면서 싹 닿는다고 합니다. 물론 힘이 계속 가지면 살짝 닿았다가 올라가기도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는 적당한 가속도로 무조건 당연히 아래로 가속 운동했어야 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요때는 느려질지 빨라질지 잘 모르겠는데 싶은데 요때는 내려가면서 느려져야 되겠다. 이 가속도 방향입니다. 느려지긴 해야 되겠다. 요때는 잘 모르겠어요. 등속 운동인가? 뭐 빨라져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물체들의 운동에 대해서 한쪽 방향은 플러스라고 보고 요거 이제 가속도 방향, 변위 같은 것들 다 신경 써줘야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가속도 방향에 맞출 거냐 최초 가속도에 맞출 거냐라는 것 때문에 요거는 지면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 그런 거 반드시 선언해 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가는 것부터 하니까 아랫방향, 지면 아래를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번 정한 다음에 그런 말 이제 답안지에다가 써준 다음에 구간별 그 가속도 또는 물체들이 받는 알짜임 같은 것들 분석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럴 때 보통은 물체들의 운동 분석한다라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그리는 게 보통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바뀔 건데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가속도 그래프 그리는 것도 계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는 시계 대입하더라도 시간은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계산이 추가되어야 되지만 어쨌든 C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1m 내려가잖아. 바닥에 닿았다 치고 그 위에서 줄 느슨해지면서 B도 1m 다음에 추가로 가잖아. 어쨌든 닿은 다음에 속도, 시간 그런 것들 계산해야 되지만 A가 마지막 가속도로 운동해야 되는 거리는 1m 확정이잖아 라고 하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나 가속도 그래프 등등 그리는 것보다는 위치에 따른 변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든 식에다 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프가 만능이고 능사가 아니라 식을 한번 써보자. 뭐 구간별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써보자. 요거 한번 써보자.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하면서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최초 속도는 0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V1 될 거고요. V1 속도가 된 순간 C는 땅바닥에 닿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1m AB가 추가적으로 지금 V1 속도로부터 V2 속도 될 때까지 1m 내려갈 거고, 그러면 1m 내려가면은 B도 C하고 충돌하고 A만 조금 더 1m 내려가야 되니까 A의 최종 속도 아래로 V2에서 닿는 순간 A가 B랑 닿는 순간에는 살포시
0m/s가 되면서 C와 충돌을 하는 구간은 이런 등가속도 운동 될 거다라고 구분을 하는 걸 각각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랫방향 플러스라는 거 부호 조심해 보면은 뭐 알아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그 가속도가 아래였는지 위였는지는 결정을 할 거니까 최초 구간 E, A 요 구간 가속도는 일단은 A1 써놓고요. S 1m죠.는 V 제곱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해야지 되겠네. 역시 이 A2 가속도인 상황에서는 또 1m 가는데 나중 속도는 V2 처음 속도는 요 구간의 처음 속도는 V1 세 번째 구간 이제 A만 혼자서 낙하할 때는 2 A3 곱하기 1 해주면은 요거는 나중 속도 요거 항상 양수 나오게 맞춰줘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식을 다루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순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등가속도 운동 구간별로 ES V제곱 V제곱 이용을 했더니 식이 3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변변 더하고 싶죠? 그죠? 변변 더해보면은 V1제곱 마이너스 V2제곱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야 저거 다 싹 사라지게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 안 드니? 내가 요즘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즘에도 수열, 급수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거 교과서에서 안 사라졌어요? 아니 뭐 물어만 보면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 개정되면서. 그러는데 그거 있으면은 이제 급수할 때 이런 거 하잖아. 쫙쫙쫙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탁탁탁탁탁 곱하기 탁탁탁탁 하잖아. 그런 것처럼 보면은 우변 다 더하니까 0 나와요. 그리고 좌변들 다 더해보면은 2 해가지고 뭐 나오긴 할 텐데 2는 어차피 나누나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해가 이제 양변 나눠도 어차피 0 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A1, A2, A3의 합이 0이죠. 아랫방향 기준으로 A1, A2, A3 각각 얼마냐? A1 3m분의 아래로 3mg 위로 F는 마이너스 F, F는 크기로만 일단 생각을 하면은 위로 F가 되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거 더하기 보태기 2m분의 A2 역시 아래로 2mg 마이너스 F 플러스 M분의 mg 또 마이너스 F 이건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0 하고 나오게 되겠네. 그래가지고 요거 식으로 쭉 정리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0인 건 0인데 이게 또 얼마야? 계산 그냥 m 지우고 시작할까요? m 지우고 시작하면은 요거 이제 구해달라 하는 건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합시다 그냥. m 아니 짜잘한 계산은 좀 넘어갈까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냥 양변에 6 곱하는 걸로 합시다. 근데 해줄게요. 여러분 암산에 맡기거나 각자에 맡기려고 그랬는데 3이 6mg 마이너스 3f에 플러스에 6mg 마이너스 6f죠. 요거는 요게 이제 0 나와야지 되는 거라서 f 얼마고 9, 8, 7f 마이너스 7f 4, 6, 3, 18 mg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에다가 요거 지금 11kg인 거 다 이제 아직 대입하기 전이니까 그거 대입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얼마 나오냐 18mg가 11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나중에 계산까지 하면은 장력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느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일에너지 정리 내지는 맨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활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식이 오히려 유리할 때는
거리에 대해서 가해지는 힘들 관계가 잘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이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렵나? 이게 문제 분석하기가 까다로웠어요? 그래요. 이거 문제 분석하기가 까다로웠나 싶기는 한데 생각보다 여러분 풀라 그랬을 때 2번으로 벌써 넘어가는 친구들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놀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구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뭐 이렇게 낙하하는 동안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결과 최종적으로 얼마 나오겠느냐 하는 거 온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물체가 서로 간의 충돌 또는 물체와 바닥 간의 충돌 과정에서 분명히 얘들은 계속 등가속도가 가속도는 바뀌지만 C는 바닥하고 충돌하는데 속도 있다가 꽝 하고 없어졌죠. 속도가 갑자기 0으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가 없어진 거고 어떤 속도, 높이 변화는 거의 없는 순간적으로 운동 에너지만 제로가 된 거고 B도 마찬가지. A도 상당한 속도가 됐다가 아이고 얘는 딱 순간적으로 멈추니까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에너지 손실은 없었네. 어쨌든 그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물체들이 최초 상태에서 빨라지면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다가 결국에는 정지 하면서 높이들도 내려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에너지 손실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에너지 손실이 어떤 것으로 에너지가 전환됐냐 뭐 연력학 1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에너지 손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관점인 거지 그 에너지가 온 우주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겠느냐? 보통은 열 에너지로 바뀌죠.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걸 가리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그런다. 연력학 1법칙이다 라고 한다.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이 전체 우주계를 봤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 답안지에도 써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것이 열로 발산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체들의 온도 변화로 그 열이 어디로 발산됐다 하지 말고 내부적인 열 전달 현상으로 물체들의 온도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치자. 그렇게 한다면 공기 중으로 또는 바닥으로 전달되는 것은 없이 내부적으로 물체 간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세 물체의 낙하 이거 그 오타죠? 세 물체의 낙하가 모두 끝난 후 A, B, C 간에 서로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에 물체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갔겠는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될 때까지 물체들의 에너지 손실량을 하나 구해야지 되겠고 총량이 얼마였길래 그게 각 물체의 에너지로 약간 뜨겁고 덜 뜨겁고 또 아직은 뭐 차가웠었어도 다다닥 붙은 다음에 열 전달해가지고 다들 동일한 온도가 됐을 때 그 열 에너지 전달을 통한 최종 온도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까지 최종 온도라기보다는 최종 온도 변화를 구하여라 라고 해야지 되겠네. 그래서 에너지 손실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손실량을 구할 때 여기서 물체들이 일단 이렇게 되는 동안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최초의 A, B, C 물체 운동 에너지가 제로였었는데 요게 또 운동 에너지 제로로 되는 거니까 충돌 했는데 운동 에너지 제로 되네? 라고 하니까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체들이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 다르게 변하죠. 내려가고 했더니 C 물체 먼저 합시다. C 물체는 1m 내려가고 그만의 운동 끝나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11kg g 10
1m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래야지 되겠고, B는 내려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11kg이 중력과 속도 10. 결국에 B는 가속도, 속도도 달라지기는 하지만 결국에 B는 2m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높이 변화 A도 마찬가지 11kg짜리로서 내려가기를 결국에는 3m 갔다라고 하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0 곱하기 6만큼의 감소가 있었겠네. 이만큼의 감소가 있었겠네 라고 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총 변화량인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마이너스 660줄. 요거는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660줄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전체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라는 걸로 전환 손실이 났느냐? 손실이니까 이제 크기로만 해도 되겠죠? 총량 660줄 손실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거 CMT 써서 이렇게 쓰면 되느냐?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면 이러이러한 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됐어야 되거나 뭐 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네 라고 할 때고, 내려가는 동안에 외력이 일을 했죠? 외력이 F라는 힘이 일을 했잖아. 이만큼의 에너지 손실 중에 물체들이 내려가는데 F라는 이 장력이 위로, 물체들에서 위로 가지는데 얘네들이 이 F가 가지는 접점에 대해서 3m 결국은 내려가니까 3F만큼은 기본적으로 장력이 하는 이 일로서 기본적인 역학적 에너지 손실량이 있었겠다. 3F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F 뉴턴 곱하기 F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3m의 변이에 대해서 이만큼의 일은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 열 에너지 변화는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있었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이 장력 T 값 또는 F라고 표현하는 게 180N 나오니까 (180N)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3m 맞죠? 그래서 3824 540줄은 이건 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 전에 줄이 물체의 한 일 때문에 손실된 양이 기본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전환될 이 에너지는 660줄 전체가 아니라 F 때문에 이만큼은 원래 F가 한 일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손실의 일부는 이걸로 이미 처리가 됐었다는 것도 빼야지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실제 충돌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느라고 역학적 에너지 변환, 이제 손실된 거라고 하는 거는 120줄만큼 120줄이 실제 열 에너지로 전환됐을 손실 에너지였다. 역학적 에너지적 손실이었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된 양은 120줄어치다 라고 한다면은 그 열 에너지 물체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이 됐을 건데, 물체 충돌한 것끼리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하겠지만 모두 다 충돌한 다음에는 다들 열교환이 충분히 됐다 그러면은, 내부적인 열교환이 됐다 그러면은, 그래서 새 물체 요거 CM 델타 T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C 얼마나 그랬더라? 0.9 비열인 동일한 물체들에 대해서 전체
33kg의 물체들 전체에 대해서 온도 변화 델타 T만큼 된 게 이렇게 했을 때는 켈빈이라고 써도 되고 도시, 섭씨 온도 써도 괜찮죠. 온도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요 델타 T 값 이제 계산해가지고 정리해달라 라는 걸로. 근데 좀 대략적인 값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소수점 둘째 자리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그냥 최초 상황과 비교해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게 다 열로 갔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하다. 외력에 의한 일로 역학적 에너지 원래 감소했을 양에서 더 감소해됐을 요게 바로 열 에너지로 반영됐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물리 문제 풀면서 거의 본 적 없을 텐데 우리 물리1 연력학에서는 이 CMT 비열 질량 온도 변화 간의 관계식을 거의 안 쓰는데 중학교 때 하죠. 그래서 요걸로 해서 온도 변화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거. 공식 한번 알아보고 역학적 에너지, 일 에너지 정리 이런 것들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 CMT 공식 한 번만 더 보자라는 거. 이게 중대에서 중앙대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 가능하다라는 걸로 일단은 요거 문제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학생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기는 했는데 10일이죠 그러면. 그렇고요. 자, 다음 문제 농구 문제 포물선 운동 문제로 넘어갑시다. 뭐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신장이 2m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니, 적당히 키 큰 사람이 농구공 들고 손 머리 위로 한 다음에 이제 발사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면으로 높이가 자체가 이제 2m였다라고 하는 거 뭐 가능하겠고요. 그런 2m 높이 지점에서 적당한 각도 세타로 적당한 속도 V로 공을 잘 던지면은 이게 지금부터 포물선 운동을 해가지고 요 농구 골대가 지면으로부터 3m 지점에 있는 여기에 포물선 운동 최종적으로 이렇게 쏙 약간 기울어져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 공의 지름은 24cm라고 하고 여러분 선생님 실제 공은 안 그러는데 됐고요. 그냥 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장난감 농구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4cm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선생님 농구공 이만한데요 했을 때 하는데 농구 저 골대 림은 얼마나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45cm다 라고 하자. 이거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 순간 실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한데 자 공이나 골대에 요 지름이죠. 지름인데 지름을 나타내느냐 반지름 나타내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반경이라는 말이 있고 직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용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예전에 이거 용어 때문에 이거 의미를 혼동해가지고 틀린 학생도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반경이 뭐니? 지름 아니면 반지름이야? 반경이 뭐니? 설마 이게 반지름이겠죠? 지름 뭐니? 직경 뭐니? 지름이겠죠? 뭐 어디 사건 장소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를 무선 수색하자라 그랬을 때 1km 요렇게 반지름으로 가지는 데를 우선 수색하자는 얘기입니다. 반경이라는 거는 직경이 얼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총구 뭐 같은 거나 이제 총알 같은 거 직경이 뭐 5.56mm 탄이라 7.62mm 탄이다 라고 그랬을 때 총알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직경이 5.56mm 짜리라고 하는 건 요 지름이 그런 거란 뜻이에요. 옛날에 무슨 뭐 풍력 발전기에 직경이 얼마인 원으로 보고 뭐 이러는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 지름 반지름 아니라 이렇게 나와도 잘 알아들으시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Vm/s 속력으로 지면으로부터 세타 각도로 공을 던지면 공은 골대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타당탕 하다가 쑥 들어가고 여기서 띠용 이렇게 하다가 쑥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클린슛이 들어간대요.
쏙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데 공을 던지는 최소 속력과 세타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최소, 여기서는 속력과 최소 각도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고 있어요. 뭔 말이냐? 요 표현 자체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거 2m 높이 부분은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고, 공은 여기서 던져서 1m만큼만 높이로 떨어져 있는 골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던졌을 때 한없이 고각으로, 한없이 빠른 속도로 던지면은 쭉 가가지고 저기 하늘 끝까지 갔다가 여기서 쓱 떨어지면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들어갈 수 있을 고각샷 속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리게 던지면, 너무 작은 각도 던지면 도착 못할 수도 있는데, 작은 각도라도 빠르게 잘 던지면 더 멀리 갔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각도를 낮게 하면서 너무 빨리 던지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진 않게 해야 되는데,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다. 뭐냐면, 무채 이렇게 던졌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물선 운동 문제 풀면서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요거 던졌다가 요렇게 가가지고 요거를 포물선 꼭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 가게 되면은, 포물선의 꼭지점이 1m 떨어진 위치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던져야 되겠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물체들의 모양과 부피는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이루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림의 요 왼쪽 끝 지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요 순간, 꼭지점이니까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림이 있는데 포물선 운동 해가지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얘가 수평 방향으로 더 가죠? 그러면 여기 조금 내려가다 여기서 퉁 튕기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해가지고 포물선 운동 결과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 만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요게 공이 통과할 수 있을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옆에서만 보면은 림이 동그랗게 생긴 게 45cm만큼의 지름에 해당하는 것에 이렇게 있을 때, 공이 이렇게 날아와서 여기서 진행을 약간 하다 보니까 여기 툭 걸리면 안 된다고. 여기 이렇게 걸려도 꼬리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쏙 들어가는 거 얘기하자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형으로 생긴 농구 골대 림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납작하게 보일 텐데, 구형으로 생긴 공은 이렇게 날아갈 때 골대에 닿는 순간에 공이 요렇게 포물선 운동 결과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이 그렇게 진행을 해도 이 방향이 이 밑에 끝도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고, 이 위쪽 끝도 쭉 하면 여기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 부딪히네,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순간적으로는 이것이 아주 짧은 순간 직진한다고 치고, 뭐 통과한 다음에 그냥 포물선 운동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이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각도가 얼마냐, 마지막에 림을 만날 때에 날아가는 방향 각도가 얼마일까요?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다. 원래 물리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물리 문제가 그냥 내용적으로는 야 이렇게 모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니네는 해석만 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던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문제로 약간은 독특하게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순간 비스듬하게 잠깐은 직진 운동하는 걸로 보면은 요게 옆에서 봤을 때 요게 45cm이면서 비스듬하게 가는 그 방향이 있다 그랬을 때, 요 공은 구형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라는 건 여기부터 찍어보니까 요만큼이 24cm 나오게 되는, 어이구야,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보이네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요 각도를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각도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 앞에선 세타 했으니까 지금 요거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궤적을 일단은 생각하자라고 한 다음에, Vm/s를 어떻게 해서 세타는 어떻게 해가지고 던져야 되겠느냐? 루트 2는 1.4다 라는 것까지 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리는 6m였다. 수평도 달고 밑에는 이제 상관이 없죠. 6m였다 라고 그랬을 때, 요거 지금부터 이제 계산 쭉 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이제 폼스 운동 계산으로서 비스듬하게 던지기를 V/s로 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의 최초 속도, 지면에 날아가는 방향의 속도는 V 코사인 세타고요. 위쪽 방향으로의 속도는 V 사인 세타고요. 그래서 V 코사인 세타로는 이렇게 날아가는데 t초 동안 날아간다고 치자 6m는 t 곱하기 vt 코사인 세타 라고 나올 거긴 한데, 뭐 요거는 이제 날아가 가지고 요 순간까지 t초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약간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는 운동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저 마지막 운동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물체가 요런 방향으로 지면에 대해서 파이 각도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요 물체의 수평 방향 속도 V 코사인 세타는 유지가 됐을 거고요. 유지가 됐을 거고, 그렇게 될 때 아랫방향으로의 속도는 이제 그 속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려줘야 되겠는데, 요 각도가 세타 나오면은 요 각도가 파이면은 요 각도도 파이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요 아랫방향 속도 성분은 얼마 돼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탄젠트 값, 탄젠트 파이 나와야지 되겠는데, 최종 아랫방향으로 가질 속도는 V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세타, 탄젠트 파이, V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파이라고 써줘야지 되겠다. 자, 그렇게 될 이제 포물스 운동 최종적으로 분석, 분해만 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연대 유형이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삼각함수 표에서 실제로 숫자 값을 좀 찾아서 나타내 달라, 뭐 요러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계산, 뭐 루트 2는 1.42다 라고 하는 거 좀 대입하면서 구해주는 문제로서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오른쪽 방향으로는 VT 코사인 세타 속도, VT 코사인 세타로 그게 6m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파이의 각도로 들어가게 됐을 때 요거 잠깐만 계산해 주면은 이게 얼마냐? 요거 파이라고 그러면은 요게 45, 3 곱하기 15 였었고, 요거는 요거 이렇게 돌리면 요게 24, 3 곱하기 8 나온 거니까 요게 225, 88, 64 161? 루트 161 이라고 나올 뭐 요런 곱하기 3이죠. 3루트 161 요렇게 나올 파이 각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계산해 주면서 푸는 문제라서,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6m의 VT 동안에 가는 것도 이용도 하고, 아니면 중력가 속도 G 10m/s 제곱 이용해가지고 쭉 풀 수도 있기도 한데, 요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주 특수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삼각함수 표 요거 보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마지막 부분에 공은 구형이요, 림은 납작하게 생긴 원형이니까 완전히 옆에서 봤을 때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을 아슬아슬한 각도 파이에 대해서 요거 해석하는 거 잠깐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였었고, 기타 포물선 운동에 대한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연습해보는 문제였고요. 이제 계속되는 이제 나머지 계산 과정은 해설 부분 나와 있으니까 그거만 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부분에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 그림 부분에서는 이 농구공 골대 하면서 이렇게 생긴 게 보여요. 이렇게 생긴 게 보이는데, 이거는 뭐겠니? 농구공이 날아가는 시점에서 보기에 지금 순간속도 방향으로 본, 원래는 동그란 그 림의 농구 골대에 날아가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본 그 모양은 이렇게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그림은 도대체 뭐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농구공이 날아가는 시점, 날아가는 방향 시점에서 본 이것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 정사형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할 텐데, 그 모습이 농구공을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꽉 채워지게 만드는 모습일 그런 순간인 걸로 그림 추가 정보도 하나 내주기는 한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연대 문제도 고려를 하면서 낸 문제이기도 한데, 연세대에서는 가끔 가다가 삼각함수표 아니면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것들, 어림값들, 파이는 3.1, 뭐 3.14, 3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것들 문제에서 제안을 하거나 어림값 표 보여주기도 해가지고 이런 숫자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사인 파이가 얼마가 나오려면 파이는 표 봤더니 약 32도쯤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탄젠트 32도 이런 거 막 구하고 뭐 해가지고 계속 어림값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요거는 표 보고 적당히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나머지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계산만 조금 더 남아있는 거 확인하시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3번 문제에 2개 문항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1번, 2번 2개의 문제를 요렇게 병치를 해놨어요. 삼 번 문제 위에 거에서는 어떤 궤도는 아니고 원 모양의 영역이 있고, 양 5를 지나면서 좌우 방향으로 여기에 A, Q1 쿨롱, B, Q2 쿨롱, 그리고 이런 원형 공간에 대해서 60도 각도 떨어진 지점, 여기가 C물체 스몰 Q 쿨롱짜리 대전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입자 A와 B, R 원주 주위에 I 입자 B가 고정되어 있는데 얘들 양전하고요. 전하량이 스몰 Q인 양전하를 띠는 입자 C는 줄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가벼운 절연실이라서 요거를 무슨 적지시키거나 해가지고 전하량이 바뀔 그럴 일은 없는데, 여기서 멀어지는 건 묶여서 못 가는 거고, 잘하면 여기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A인데 지금 저 위치에서 줄은 팽팽하게 되어 있으며 저거는 정제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받고 있는 힘이 스몰 Q짜리 양전하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이 0뉴턴이구나. 저희 R자임 자체는 0뉴턴이구나. 장력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라 그랬을 때 그 전하량 한번 Q1, Q2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이거는 빠르게 정리만 합시다. 아까 전에 보니까 다들 잘 푸는 것 같은데, A는 C에 대해서 양전하 이쪽으로 전기력을 가한다. 요거 해보면 요거 30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할 적당한 크기의 전기력은 요 지금 그림상 가로 방향에 대해서 30도 방향이 될 거고요. B는 여기서 이렇게 이어보면 60도 나오는 방향 연장해서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 적당하게 가할 때 이것도 따져보면은 요거 60도 나올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네. 그래가지고 요 A가 B가 가하는 힘 당연히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기도 하니까 서로 수직으로 가겠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두 힘의 합력은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장력이 하나 더 가해져 가지고 적당 크기의 장력이 하나 더 가해진 결과로 R점이 0이어야지 된다면은 이미 얘하고 가하는 힘이 A와 B가 물체에 가하는 수직 방향의 힘들이 요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어야지 되네.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의 합력이 일단 나타나면 이런 방향의 장력과 그 상쇄가 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 두 힘의 합력은 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도록 잘 보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까지의 거리가 지금 여기서 반지름을 R로 보고 있으니까 R미터짜리 반지름 되는 지점에서 요만큼 B로부터 C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R미터일 거고요. 쿨롬 법칙 쓸 때 A에서 C까지의 거리라 그러면은 요거 2분의 루트 3의 2배 해가지고 루트 3R 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 이용해서 KR 제곱분의 3R 제곱분의 Q1, Q 해가지고 전기력 가해지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 해서 서로 수직인데 그것들 분해하고 해가지고 구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의 이 방향 요 방향 장력까지 해가지고 이것들이 R자임 0 돼야 되는 거, 요거 이용하는데 전기력끼리 일단 방향이 이렇게 향해야 된다.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C라는 플러스 스몰 q 쿨롱짜리 물체는 세 힘을 받으면서 R점이 0이죠. B가 얘한테 가하는 힘 K, R제곱, 쿨롱상수 K, R제곱분의 Q2C, 뭐 요거를 FB라고 하고요. A가 가하는 거 K, 3R제곱분의 루트 3R의 제곱이니까 3R제곱분의 Q1Q만큼이 FA다라고 그랬을 때, 적당 크기 장력도 있을 때요. 세 힘이 특정 점에서 R점이 0 될 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라미의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FB, 요거 FA, 요거 T 뉴턴 그랬을 때 이거 수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방향에 대해서 또는 요 방향에 대해서 이 힘들 가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이 각도 알 수 있겠어요? 요 각도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 120도고요. 그리고 90도, 150도죠? 여기는 150도죠. 이렇게 되었을 때 세 힘이 가하는 힘의 R점이 0 나오면은 라미의 정리라 그래가지고 FB에 대해서는 마주보는 각도 120도에 대해서 사인 120도 분의 FB는 FA에 대해서는 FA는 세 각이 모였을 때 FA에 마주보는 각 사인 150, 사인 30도죠.
하는 거고, t에 대해서는 90도 사인 90 1이죠. t에 대해서는 요렇게 각자가 또 되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얘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사인 120 2분의 루트 3 2분의 1의 FAFB 비율은 나오기는 해요. 얘들의 비율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그런데 그거는 F에 대한 얘기고 거리비까지 또 생각해야 되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2번.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 원궤도가 있어요. 원궤도 상에서 역시 중간에 O점 있고 뭐 지름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의 양쪽 끝에 D점, E점, ABC 했으니까 지금은 D점, E점에 뭐가 또 동그랗게 뭐 하나 있고 여기 60도 해가지고 여기도 뭐 있고 뭐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점 전화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면의 수직으로 직선 도선을 꽂아 놓은 거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 그런 직선 도선의 전류가 각각 I1 암페어, I2 암페어 흐르고 있을 때 여기서 나침반을 갖다 놨더니 정확하게 나침반을 갖다 놨더니 나침반의 N극이 O점을 향하도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와 A2의 세기비는 얼마여야 되는가 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병채 놓은 두 문제가 전기력 문제냐 자기장,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냐 라는 거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까지의 거리는 요거 R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R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거리는 R 자체 이렇게 하면 여기 60도니까 이까지의 거리는 또 R 맞고 뭐 아까랑 똑같네.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3R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만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여기에서 여기다가 이쪽 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요 R을 반지로 하는 원궤도 접선 방향으로 이쪽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D에 의한 E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다 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D가 만드는 건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에서 하나고 잘 안 보이네요. D가 만드는 자기장은 저짝이냐 이쪽이냐 뭐 전류가 어느 방향이어야 되겠느냐, E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쪽이거나 저쪽이어야 되겠다 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그들의 합성 자기장은 이쪽 나와야 되는데 뭐 주황색 분홍색 분홍색끼리의 합성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적당한 크기 비율로 돼 있어야지 이쪽으로 합성이 될 거고, 이거랑 합성하면 뭐 이쪽으로 나올 거고 요거랑 요거랑 합성하면 저쪽으로 나올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각각 만들 전류의 방향 생각해 줘야지 되면서 그런 각 위치에서 이런 각도, 관계 뭐 해가지고 요만큼 되도록 할 합성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나올 합성자기장의 크기 고려할 때 여기서는 전기력의 크기는 K, R 제곱분의 너의 전하량, 나의 전하량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K 그냥 루트 3R분의 I1 K, R분의 I2 R 제곱 아닌 거고요. 요거 같이 놓고 보면은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들이 더 있어가지고 요거 구분하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벡터 분해하고 뭐 이렇게 찾아주고 하는 것들 중앙대에서 뭐 원래는 포물선 운동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시문도 나오고 문제풀이에서 응용할 것도 나오지만 요 정도 연습하는 거 한 번 더 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네, 쿨롱 법칙 쓰는 거네, 각도, 관계 약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런 거 주의 좀 하자라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원운동 문제 아니었습니다. 원이 나와가지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최근에 풀어봤던 기출문제들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상 논제이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문제이자
요거 혹시 물어보면 개념적으로 하나 알고만 가자라고 할 것이 다 섞여 있는 예상 문제 2번. 오늘 자료에서는 6쪽, 7쪽에 걸쳐 있는 예상 문제 2번. 요거 시간 한 30분 정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또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잠시 쉬는 시간도 가진 다음에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선 A라는 물체 전하는 일단은 플러스 Q쿨롱이고요. 요거 특정 지점에 고정이 돼 있을 거고요. 그 주변을 스몰 Q쿨롱의 전하를 띄면서 질량이 mkg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물체로서 요게 이 원궤도를 현재 V라는 속력으로 등속운동하고 있다라 그래요. 원운동의 반지름은 R미터고요. 뭐 쿨롱 단위, 킬로그램 단위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단위들이 딱 맞기도 할 텐데 일단 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체가 지구, 중력장, 지표면 근처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요게 또 질량 m이니까 중력 받으면서 뭐 느려졌다, 빨라졌다 뭐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 그런 중력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자체가 진공 공간, 무중력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돌고 있을 때 1번 선속도 V를 다른 걸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문에서는 가나다 일반적으로 뭐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전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에서 전기력 쿨롱 법칙과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다해서 원운동 조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속력 조건 얘기한다 그러면은 물체가 받는 힘이 뭔가 쭉 봐야 되겠습니다. A 물체에 대해서 질량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만유인력, 중력이 있긴 있겠지만 뭐 없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무시할 만큼 전기력이 훨씬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실제로 문제 풀 때에도 두 물체 간의 대전, 전하가 대전돼 있을 때 중력 효과 뭐 이런 것들 넣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기력 관련해 가지고 쿨롱 법칙 써야 될 때는 중력 효과는 무시를 할 거고요. 그런 힘이 가해지고 있기는 한데 뭐 가해질 힘이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 쓸 때도 R미터, 여기 쓸 때도 R미터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받을 힘이라는 거는 전기력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 쓸 때도 요 끌려가는 바에 전기력, 여기 쓸 때도 전기력 해가지고 항상 B 물체는 전기력을 받는구나. 거리가 일정할 쿨롱 상수 K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요거 숫자 넣어주면은 그 계산까지 하라는 뜻인데 그냥 문자로만 써줬으니까 K 거리 일정할 R 제곱에 두 물체의 전하량의 크기로만 써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구분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둘이 서로 항상 끌어당길 건데 끌어당기는 방향이 여기 있을 때 또 이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힘 방향이라는 것이 또 어느 방향이냐라는 게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방사상으로 가해지는 방향이 플러스다 뭐 이런 거 정의도 할 수 있지만 극좌표계 활용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력의 크기로서만 일단 나타내 주자. 9 곱하기 10의 9제곱 쿨롱 미터 단위를 썼을 때가 뉴턴 단위로 나오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B 물체가 받을 전기력이 어이구 저게 다네 싶어요. 저게 다인데 그러면 물체는 힘 받아서 가속운동 할 텐데 가속운동의 모습이 또 직선운동이냐 원형운동이냐 진동운동이냐 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운동이야. 이 힘 받을 때 물체의 순간 속도가 접선 방향이야 라는 거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힘은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것의 효과는 구심력 작용도 해야지 되겠네. 너 자체로서 어떤 다른 것과의 합력 구할 필요 없이 이 크기 자체로서 이거 자체가 구심력 요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네. 방향은 정확하게 구심력 조건을 다 만족을 해요. 원운동하는 중심 방향으로 힘 자체도 가해지는 거 맞으니까 이 크기만 M
R분의 V제곱 하는 선속도와 원운동 반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거. 뭐 그래서 V값 쓰다 보니까 쿨롱 법칙과 구심력 조건으로부터 전개만 하면 금방 나오겠네. 양변에 R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준 다음에 V만 우변에 남겨주면은 MR분의 K, QQ. 계속 얘기하는데 미터, 킬로그램, 쿨롱 단위 있으면서 9 곱하기 10의 9제곱 쓰면은 요게 이제 미터 퍼 세크 단위로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단위를 얘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함부로 요거 뉴턴 단위겠지라고 하는 거, 함부로 요거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오겠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단위 원래 이런 숫자 쓰겠지라는 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단위를 써줬다라 그러면은 단위도 또 붙여줘야 되는 게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채점 기준표 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단위로 꼬박꼬박 써달라고 하는데 안 써줬으면 감점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거 염두에 두고 썼더니 야 이걸 그 단위로 어떻게 확정하냐 라는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점 당하지 않도록 주의도 해야 되는 거고 괜히 썼다가 오히려 감점 당할지도 모르는 것도 이번 시험 제시문이나 문제에서 표현된 단위, 관계성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면서 쓰는 거 다시 한번 주의 바랍니다. 그렇고요. V값이 그래서 여기 쓰다 말았네. 요 루트 붙여야 되죠. V제곱이었었으니까 루트 붙여 이렇게 하고 2번 가 상황 아직 나로 안 넘어갔습니다. 에서의 개의 역학적 에너지 구하여라 하고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2분의 mv제곱 더하기 mgh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들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관련한 포텐셜 에너지는 뭘 써야 되는 거냐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mgh 쓰기에는 중력 무시하기도 할 뿐더러 땅바닥 기준이냐 뭐 이것도 질량에서 이 둘 사이의 거리 기준이냐라는 것들도 생각은 너네 해야 되는데 뭐 중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한 것 또는 중력 영향은 무시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네? 아니고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현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있다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물리 2 공부 아주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뭐 다 모르겠죠. 그런데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물리 1에 안 나오고 물리 2에만 나오는 내용은 재심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이 정도는 네가 공부를 했어야지. 뭐 이런 거 알아서 뭐 풀 수 있겠지라는 것들. 물리 2에만 나오는 거는 워낙에 학생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 측에서도 제시문에다가 관련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써줘요. 그런데 제시문에다가 써주는 내용이 학생들 보고 자 얘들아 자 지금 공부 잠깐만 하자 그러면서 자 이러이러해서 예시 문제 이렇게 되고 봤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다시 요건 또 이런 거지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소개를 해준다라는 수준에서 끝나게 되는 건데 그게 공식 정도 설명하는 걸로 공식과 개념, 용어 이런 거 이런 게 있긴 있어. 뭐 일단 난 써줬다. 뭐 네가 알아서 할 거지. 뭐 이거 가지고 하면 다 풀 수 있을 거. 요 정도 수준에서만 써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접해보지 않은 상태로 뭔가 공식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얘기를 할 건데 자 뭐냐면 우리는 대전체 2개가 있을 때 라지 큐쿨롱, 스몰 큐쿨롱 물체가 있을 때 요거 점전하라고 보고 둘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둘 사이의 점전하라고 보고 둘 사이 그냥 거리라고 하는 거를 R미터다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황에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은 전기력 구할 때랑 똑같은 쿨롱 상수 하면서 R분의 QQ 줄이라고
미터 쿨롱 단위 쓰고 9 곱하기 10의 9제곱 쓰면 줄 단위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물체가 플러스 Q 쿨롱짜리 플러스 예를 들어 2 쿨롱짜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 스몰 Q 쿨롱이란 플러스 1 쿨롱짜리다 라는 거 생각합니다. 둘 사이의 거리, 점전화 사이의 거리 또는 두 물체 사이의 그냥 거리, 중심 간의 거리라고 해도 괜찮고요. 가 예를 들어서 1m다 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몇 줄? 공식 써놓은 거 하면 됩니다. 9 곱하기 10의 9제곱 쿨롱 상수인데 요거는 뭐 내가 여기다 써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곱하기 1m 해주면 돼요.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줄단 쓰면 1 해주면 되는 거고 QQ 할 때 2쿨롱 1쿨롱이면 두 개 곱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상태에서 둘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18 곱하기 10의 9제곱 줄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플러스 2쿨롱인데 요게 마이너스 1쿨롱이었다. 그러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이럴 때는 또 K 써줍니다.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m 써요. 그 다음에 QQ 곱하는 거에다가 이것들의 전하, 부호를 포함한 걸 그대로 써줘야 돼요. 플러스 2쿨롱 곱하기 마이너스 1쿨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둘 사이에 이렇게 해서 형성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18 곱하기 10의 9제곱 줄이다. 이렇게 해줘야지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나와도 돼요? 마이너스 나와도 돼요가 아니라 마이너스만 맞습니다. 에너지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 선생님 마이너스 에너지는 좀 어색한데요. 네가 어색한 거지 실제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라지 Q도 마이너스 2였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또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 곱하기 10의 9제곱 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이와 같이 공식에 따라서 대입해서 그냥 구하면 돼요. 편리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Q 자리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종류를 다 포함해서 부호를 그대로 써줘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 하고 다음으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물체가 1kg짜리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서 1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1kg짜리 물체 뭐 방향 아래로 갑시다. 1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A 물체와 B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니? A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니? B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로 구해야 되는 거죠. 2분의 1 mv제곱 0.5줄 더하기 mgh 10줄 해가지고 10.5줄 나오죠. 요거는 역시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 20줄이죠. 해가지고 20.5줄이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이거를 B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 중에 이걸 A의 운동 에너지, A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B의 운동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 이거 A, B는 잊어버리시고 요게 A, 요게 B라 한 다음에 뭐 각자의 속력에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정지했다고도 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는 그냥 그렇다 치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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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에 뭐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를 뭐 플러스 몇 줄이든 마이너스 몇 줄이든 이런 포텐셜 에너지 구했는데 이거 그냥 지우자. 18 곱하기 10의 9제곱줄 포텐셜 에너지 누구 거니? A의 포텐셜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라며 MGH 구했어요. A와 B의 전하량 이용해서 구한 요거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누구 거예요? 18 곱하기 10의 9제곱줄인데 이거 얘 것도 그렇고 얘 것도 그래요? 그러면 속도 0, 0이다 그러면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은 36 곱하기 10의 9제곱줄이에요? 아니면은 요거를 어떻게 둘이 뭐 이게 전하량비로 또 이제 분배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글쎄 모른다고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냐 싶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중앙대에서 이번에 또 물리투에서 소외받던 부분에서 갑자기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 한번 잠깐 보면은 원래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은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좀 어색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얘 거야. 그냥 얘 거야. 네 거, 내 거 전체 뭐 둘이 합쳐서 보면 개의 운동 에너지 총합 그러면 네 거 더하기 네 거 해가지고 이게 개의 운동의 총합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어떤 물체 하나만의 단독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뭐와 뭐 사이에 얘들을 하나로 봤을 때 얘들을 하나의 개로 보는 와중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10줄은 이건 뭐냐면 A의 소속이 아니라 A와 지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0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A와 지구를 함께 봐야만 이제 포텐셜이라는 말 정의가 필요한 거고 그 관계 속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10줄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거는 요거 20줄 포텐셜 에너지는 B와 지구를 이제 같이 생각할 때 이 관계 속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그래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A와 지구의 관계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지구는 맨날 들어갈 거니까 생략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는 요 18 곱하기 10의 9제곱줄의 전기적 포텐셜이 누구 거다라는 게 아니라 두 대전체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관계에서 규정지을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18 또는 마이너스 18 곱하기 10의 9제곱줄이다 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전체가 현재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얼마냐?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운동 에너지 0 더하기 0 더하기 18 곱하기 10의 9제곱 2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답니다. 여기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그냥 이거 끝 해가지고 이거 더하기 요거 항이 3개밖에 안 나타나요. 물체 2개 등장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네 거 운동 포텐셜, 네 거 운동 포텐셜 항 4개 있는 거를 다 합해야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잘못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 각각 니네끼리의 포텐셜이 해가지고 항 3개의 합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거다. 이게 포텐셜 에너지 원래 다루는 방법입니다. 맨날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해가지고 요거는 좀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약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여기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다른 누구의 질량 관계에 대전된 전하량 이런 거 없이 요거의 탄성 포텐셜이 2분의 1 K 델타 X 제곱 줄이라고 나타나 버리니까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개의 그런 게 아니라 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니냐 이 정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용수철을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에 이 용수철 모양을 만들기 위한 분자들 사이에 위치 관계들, 용수철을 구성하는 분자, 철 분자, 무언 분자,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뭐 플라스틱 용수철이라면 플라스틱 분자 이런 것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입자들, 관계 속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할 수 있을 효과의 총합이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것도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결국에는 일종이 되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래도 이 원칙은 이렇지만 대충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요거 정도는 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용수철이 길이 변형이 일어나야 되니까 길이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쪽에 뭔가 물체를 달고 있어야 돼서 이것까지 포함한 개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요 정도는 그래도 뭐 그 개념을 저런 식으로 썼다고 해서 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 허용은 한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약간 오히려 이걸 예외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2번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그랬는데 일단 A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제로고요. B는 지금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B의 질량 V 제곱해가지고 운동 에너지 나타날 수 있고요. 사실은 A의 운동 에너지 더했었던 것에 이제 개의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더하면 되네.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Q 쿨롱, 마이너스 Q 쿨롱이기 때문에 요거 현재 개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K R분의 QQ 이렇게 됩니다. Q, 라지 Q, 스몰 Q 이거를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고 했다는 건 요거는 크기만 나타내는 전하량의 크기 표현이기 때문에 저건 항상 양수값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개의 역학적 에너지인데 요거 보다 보니까 뭐 이건 좀 지우더라도 요거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mv제곱 저 친구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구심력 조건에서 K, R제곱분의 QQ는 mv제곱 오버 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mv제곱이 요거니까 양변에 R 곱하면은 요거 하나 없어지면서 곱하기 2분의 1 있는 거 하면은 요게 변형이 되겠다. 그래서 2R분의 K, QQ라고 쓸 수가 있었네요. 갑자기. 그리고 요거는 또 그대로 한번 써줘. 마이너스 K, R분의 QQ 하니까 R분의 KQQ, R분의 KQQ 2분의 1 마이너스 1 갑자기 연산이 됩니다. 원운동하고 있을 땐 이게 갑자기 연산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K R분의 QQ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선생님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요? 아니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이 A와 B의 개 전체가 이루는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그래야 된다고. 역학적 에너지 마이너스 값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나온다고 이상한 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제 2번 문제까지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M과 V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라고 안 했죠? 요거 그 쿨롱 상수나 그 전하량, 거리 관계 요것들 문자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3번 나에서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2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3번이 2번하고 똑같은데 상황만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그림 새로 그리지 말고 한번 이게 겹쳐서 그려볼게요. A 전하량 플러스 전하 가만히 있으면 똑같아요. B 질량 전하량 돌고 있는데 더 크게 도는구나. 반지름 4R인 상태로 도는구나. 그러느라고 속력은 좀 바뀌었구나 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원칙적으로는 B 물체가 저렇게 돌고 있을 때 구심력 조건부터 봐야 되죠. 구심력 조건 거리가 4배로 늘어났으니까 K 4R의 전체 제곱 분의 QQ가 현재 구심력 조건 B가 원운동하는 물체니까 B의 질량 곱하기 R 또 4R 됐죠. 분의 V 프라임 제곱해서 질량 안 바뀌고 뭐 딴 것들 관계 전하량 안 바뀌었는데
V는 바뀌겠네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R 전체가 양변에서 없어지면서 V' 또는 V' 제곱 이 K 4R 이거 묶어서 봐야 되겠어요. M분의 QQ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했더니 V'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요거랑 비교해보니까 루트 씌운다면은 그냥 공식 쭉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거 효과 뭐 지워지는 거 이런 거 어차피 다 하는 거에서 요 R이라는 일반적인 둘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 4배로 됐네 라는 것만 바뀌었으니까 이 속도라는 것은 가 상황과 비교한 V의 절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봐라 라고 그럴 때에도 왠지 이 공식 속에서 상황상 바뀐 거라고는 그런 원운동, 선속도 반영해서 구식력 조건 써가지고 정리하면은 이게 특별히 바뀔 리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K 곱하기 R이 4배가 된 상황으로 해서 뭐 이건데 이게 끝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가 상황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가에서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가에서의 개의 역학적 에너지, 개, 시스템, 물체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와 B, 들이 만드는 저 상황 속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 나,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요거까지 하나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역학적 에너지 값 자체가 마이너스야. 진짜로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음전화 양전화가 같이 있는 거니까. 크기가 어때요? 절대값이 나가 4분의 1이죠. 마이너스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줄이면 요거는 이게 마이너스 100줄이면 이건 마이너스 25줄 뭐 이렇다는 얘기죠. 얘가 크죠? 얘가 큰 겁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게 익숙한데 어디서 이런 현상 본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어디에서 나타난 거 좀 기억이 나요? 원자핵주의를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얘 특히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돌고 있을 때 하나 혼자 돌고 있을 때 최초 전자 에너지 수소 원자의 에너지 그거 결국에는 수소 원자핵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된 원자라는 이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 원자 에너지라고 하는 게 E1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준이, 세 번째 준이 가면서 반경도 커지고 속도도 바뀌고 할 텐데 그때 여기 있을 때 E2였을 때 E3였을 때의 원자의 에너지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란 뜻이었던 거예요. 또는 전체 수소 원자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 제곱분의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9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마이너스 값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꼴이 보이는 것이 이게 지금 원자핵이다 전자다 수소 원자다 라고 얘기 안 했지만 전하량의 크기 또 다르기도 하지만 요것을 한번 역학적 에너지 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 보는 방법으로 두 번째 허용 범위, 세 번째 허용 범위에서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뀌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의 정체가 바로 이거이기도 했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개념도 한번 다 이구심력 연습 한번 더 해본 겁니다. 전기력에 의한 구심력은 우리가 줄 매달고 물체 돌고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돌고 있는 용수철 매달고 돌고 있는 거 이런 건 조금 더 연습을 했었는데 전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구심력 조건 이런 것들
이것도 한번 보기만 한 것 뿐인 거다. 그래서 뭐 원운동 나옵니다. 원운동 중앙대에서 1, 2, 3세트 중에 뭐 2문제 또는 1문제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하고 원운동 그냥 나오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관계 조금 더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 특강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지금 4회 동안에 봤던 거 내용상 복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총정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출제 예상되는 논점들 당연히 이 공식은 확인해야 된다, 개념을 알아봐야 된다 하는 것들 당연히 봤고요. 관련해서 문제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지원할 학교에 얼토당토하게 상향 지원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할 자격 조건, 능력 조건은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친구들은 답안지 쓸 때 어떻게 했겠어? 여러분 같이 논술 공부하기 전에 수업 듣기 전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안지를 연습장처럼 쓰겠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회로 돌리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계산식만 쓰겠죠? 답 쓰고 아 합격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걔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느 정도 문제의 난이도나 서술할 내용들 쭉 보면서 문제가 쉬운데? 그러면은 조금 당연한 얘기, 기본이 될 만한 얘기들도 꼬박꼬박 써주면서 득점 다 챙겨가야 되겠다. 표현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공식이나 법칙 등이 적용이 될 때 뭐뭐 적용됨으로 뭐뭐를 이용하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역학적인의 보존 조건, 충돌과제에서 운동량의 합의 보존될 조건 확인한 거 다 써주고 그러니까 적용 가능하다. 적용해서 전개하는 거 일일이 보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 조심해서 써주고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문제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새로 이거를 V1, 이거를 V2라고 하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꼭 써준 다음에 하고 V가 최초 속도고 V'은 맨날 낮은 속도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최대한 똑같은 답안처럼 보여도 요 내용이 설명이 더 엄밀하게 봤을 때는 더 맞는 말인데 할 만한 그런 답안지 써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 얘기하네요.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어렵더라. 절대로 위축될 필요 없다.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어렵다면은 나머지 학생들은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출제 가능한 물리2 내용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 문제 여러분들이 못 풀면 다른 사람도 못 풀어요. 그런 것들 편안하게 나는 풀 수 있다 해가지고 쓰는 만큼 득점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 발휘만 제대로 하고 계산 실수 등 하는 것들 조심하시면서 자신감 가지고 시험 치르시면은 큰 문제 없을 건데 뭐 수리 논술도 좀 잘 좀 보시고요. 같이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째 시간에 나눴었던 전체적인 내용이나 거기에 있었던 논제들 어렵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추가로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필요한 문제들 조금 더 연습해보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앙대 문제는 나올 만한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관련된 거 특히 뭐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탄성력 뭐 이런 거 나오는 문제들은 수능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고난도 문제다 싶은 것들 문제 풀이 연습 간단하게 단답식 문제들로도 감각 잃어버리지 않게 한 번만 더 연습하는 거 이 정도만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닷새 동안 진행했던 5회 동안의 중앙대 대비 물리논술 수업은 이걸 일단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푼 문제 요거 관련해서 답안 작성한 거 같이 검토하는 시간 마저 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